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자켓쇼 임병용입니다. 대한민국 뉴스를 경마의 기수처럼 경쾌하고 박진감 있게 이끄는 뉴스 자켓쇼 날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무렵에 꽤 크게 들리는 빗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그런 바람이 불어오는 날씨, 계절을 실감하게 하는 그런 요즘이죠.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내렸던 비는 대부분 오전 중에 그칠 것이란 예보입니다. 백로인 내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더욱 떨어져서 20도 안팎을 유지한다고 하니까 환절기 건강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지방의 낮 최고 기온은 27도가량 되겠습니다. 뉴스 자켓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문 대통령 18일부터 20일 방북 합의, 이런 주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위해서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양국 정상 간 회담을 앞두고 남북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강한 신뢰를 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그러니까 2021년 1월 내에 비핵화 실현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종전선언은 주한 미군 철수 문제 등과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등 비핵화 선제적 조치에 대한 선의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수용해 주기를 바라면서 미국의 상응 조치가 있을 경우 더욱 적극적인 비핵화 조치를 해 나가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이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달라, 주겠다. 너 내놔라, 내가 먼저 받겠다. 이런 식인데 국제 간에도 여기 개인처럼 그런 주고받는 문제 먼저 주고 또 나중에 받는 건 불안하다, 이런 논리가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 사전일단을 이끌고 전날 평양을 방문해서 김 위원장을 만나고 돌아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어제 브리핑에서 특사단은 방북을 통해 북측과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또 평화 정착 문제를 폭넓게 협의했다. 남북 정상회담 일정을 비롯한 남북 간 합의 사항을 발표하고 비핵화에 대한 김 위원장의 언급도 소개했습니다. 우선 정 실장은 남북이 합의한 4개의 항목을 설명을 했는데요. 남과 북은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회담 준비를 위한 의전 경호 통신 보도에 관한 고위 실무 협의를 내주 초 판문점에서 갖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본인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서 남북 간에는 물론 미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스 자켓쇼 두 번째 주제입니다. 검찰 비자금 의혹 대법원 첫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은 어제 비자금 조성 의혹이 제기된 대법원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래 대법원 법원 행정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는 처음입니다.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 행정처가 2015년 일선 법원에 배정된 공보 예산을 불법으로 모아서 고위 법관 격려금에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예산 신설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이미 그 돈을 다른 목적으로 몰래 쓰기로 계획했다는 내용의 문건을 확보해 수사 중입니다.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는 이 돈의 사용 목적을
공보관실 운영비가 아닌 행정처 간부 또 법원장 활동 지원 경비라고 명시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각급 법원 담당자들에게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쪼개 인출한 뒤에 법원 행정처로 돈을 보내라고 지시하고 사용처에 대해서는 허위 증빙을 갖추려고 한 정황도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확보한 현금을 2015년 3월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각급 법원장들에게 1,000여만 원에서 2,000여만 원씩 배분해 지급을 했습니다. 당초 기획조정실장이던 임 전 차장은 법원장들에게 공지문을 돌려서 공보관실 운영비는 법원장님들의 대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경비라고 돈의 성격을 설명한 정황도 나왔습니다. 한변경찰은 이날 임 전 차장의 후임으로 2015년 8월부터 작년 초까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이민걸 서울고법부장판사의 현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이 사건의 종결이 어떻게 될지 상당히 관심들을 갖고 있어요. 뉴스삭쇼 세 번째 순서입니다. MB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말하죠. 20년 구형 벌금도 150억 이런 주제입니다. 검찰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 원, 추징금 111억여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에게 자동차 부품 회사인 다스를 1992년부터 2007년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349억 원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가 적용된 것입니다. 또 다스 소송 비용 67억 원을 삼성전자가 내게 하고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7억 원을 받는 등 총 1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선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였던 17대 대통령의 총체적 비리 행각이 낱낱이 드러났다면서 반성 없이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이 전 대통령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부정부패, 정경유착은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것들을 경계하며 살아온 저에게 너무 치욕적이다며 단언컨대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이건희 삼성 회장을 포함해 재벌 총수를 단 한 사람도 독대하거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 5일 내려집니다. 뉴스삭쇼 네 번째 순서입니다. 남북연락사무소 18일 이전 못 연다. 그러니까 남북한 정상, 문 대통령과 금위원장이 만나기 전에 남북연락사무소를 먼저 연다는 그런 내용이죠. 이 대북 특사단의 5일 방북에서는 당초 2개의 택일이 예상됐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 날짜 문제였죠. 특사단을 이끈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남북은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남북 정상회담 개최 이전에 개소하기로 하고 필요한 협력을 해나가기로만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날짜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연락사무소 개소 시점은 이달 10일에서 17일 사이로 관측이 됩니다. 북한이 9일 정권 수립 70주년 행사로 여유가 없는 데다 미국을 설득하는데도 물리적으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미국이 불편해했던 연락사무소 개소를 남북이 모여 합의했다는 점에서 연락사무소는 한미 관계의 뇌관으로 계속 남게 됐습니다. 그간 미국 정부는 남북관계 진전은 비핵화 진전과 병행해야 한다면서 연락사무소에 들어가는 경유, 물자 등이 대북 제재와 배치된다는 우려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뉴스 제목의 힘. 제목 뉴스 1, 2, 3, 4, 5입니다. 본문에서 다 짚어드리지 못한 비중이 큰 뉴스를 제목을 통해 짚어볼 수 있는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먼저 김정은 미국 동시 행동 땐 적극 비핵화. 먼저 달라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남북 정상 18일 20일 회담 북한 발표문선 빠져. 우리는 거의 동시에 남북 정상회담 날짜를 못 박아서 발표했는데 북한은 아직 발표문에서 이게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다음은 미 국무부 유엔 제재 철저한 이행을 남북 철도 사업 제동 확인. 이어서 김동연, 이해찬, 장하성 부동산 세금 딴소리. 장관과 대표와 실장이 한 주제를 놓고 정책 주제를 놓고 딴소리를 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500만 원 월급장이 4대 보험료 연 76만 원 더 낸다. 세금을 각계각처 특히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사회 취약계층에 쓰다 보니까 보험료가 오르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돈으로 유지되는 세상인데. 이어서 MB 재산은 집 한 채뿐 돈과 결부된 이미지 참을 수 없어. 끝으로 누를수록 더 뛰는 서울 집값.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 관계장관, 서울시장 모든 그 관련 부서들이 한꺼번에 정책을 쏟아놓고 있는데 누를수록 더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풍선 같은 게 아마 집값, 최근의 집값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제목 뉴스 1, 2, 3, 4, 5였습니다. 여러분이 상당히 최근에 신설됐지만은 많이 듣는 코너 중 하나입니다. 뉴스 속 유머 한 자락입니다. 뉴스 속에 담긴 유머를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온배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제1야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정면 충돌하는 이례적인 장면이 언론에 그대로 노출이 됐습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김성태 원내대표가 바로 뒤에 앉아있는 문희상 의장을 향해서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어떻게 입법부의 수장이라는 분이 청와대 스피커 역할을 자처하십니까? 어떻게 심판이 선수로 뛰려고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시 여야 의원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끝까지 듣고 있던 문 의장이 미소를 지으면서 점잖게 그러나 따끔한 반격을 가했습니다. 김 대표님의 따끔한 충고 잘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의장을 모욕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 전체를 모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김 대표께서는 이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하고 있구나. 우회적이지 않고 상당히 직접적으로 이렇게 정치 현안을 서로 입장을 얘기하면서도 신사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뉴스 속 유머 한 자락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뉴스 쇼 5번째 순서 쉬어가는 페이지 시의 언덕길 코너입니다. 오늘은 허영자 시인의 길이란 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돌아보니 가시밭길, 그 길이 꽃길이었다. 아픈 돌팥길, 그 길이 비단길이었다. 깜깜해 무서웠던 길, 그 길이 빛으로 나아가는 길이었다. 길이 주제입니다. 제목도 그대로 길이고 가시밭길이었고 어두운 길이었고 돌에 부딪히면서 간 길이었지만은 지금 돌아보니 그 길이 꽃길이었고 비단길이었고 빛으로 나아가는 길이었다.
참 성숙한 모습을 담고 있는 시인의 내공, 성숙함 이런 것을 돌아보는 그런 시였습니다. 어둡고 힘들고 돌 있는 길이라고 주저하면 아무것도 해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길을 이겨내고 걸어가고 벗어나면서 보니까 더 환한 길이 내게 주어졌다. 참 교훈적이면서도 재미있는 시, 좋은 시였습니다. 시의 언덕길, 오늘은 허영자 시인의 길이라는 시 소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생활뉴스, 문화뉴스 두 번째입니다. 먼저 최대 3% 금리 한국투자금융등에서 판매, 상당히 3% 금리면 높은 금리죠. 낮은 은행 예금과 적금 금리에 지친 안전성향 투자자들이 최대 연 3%의 금리를 제공하는 발행어음 상품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발행어음은 종합금융회사 또 증권사가 영업자금 조달을 위해 자체 신용으로 어음을 발행해서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금융상품인데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목돈을 붓고 만개 인출하는 정기 예금형 발행어음 역시 두 증권사 모두 은행보다 높은 최고 연 2.3%의 이자를 제공하는데 현재 은행권 최고 금리는 인터넷 전문은행인 K뱅크의 연 2.25%입니다. 단점은 예금자 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극단적인 경우 이해지급을 날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는 28일부터는 발행어음의 발행 한도가 현재 2배인 자기자본의 200%까지 늘어나게 돼서 시중에 판매되는 발행어음도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NH농협 또 한국투자금융에서 이런 3%의 금리 어음을 판매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생활뉴스, 문화뉴스 두 번째 내용입니다. 헛갈리는 지하철역 내 길찾기 앱이 나온다. 저도 그렇게 경험하고 있는데요. 몇 번 출구로 나가라 했는데 길이 끊어지거나 엉뚱한 길이 나오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걸 예방하기 위한 그런 것 같아요. 지하철 역사 내에서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적합한 보행길을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 앱은 이제 응용 프로그램을 말하죠. 이런 내비게이션 앱이 개발된다고 합니다. 아울러서 기존 대중교통 길찾기 기능에 공공자전거, 따릉이도 추가될 전망입니다. 네이버 랩스는 기존에 서비스하고 있는 최단 시간, 최소 환승 중심 대중교통 경로 안내와 별도로 교통약자를 위한 경로 안내 기능을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기능은 노약자와 장애인, 영유아, 동반자, 무거운 짐을 든 관광객 등 교통약자에게 지하철 역사 내에서 적합한 경로를 안내한다고 하네요. 이를 위해서 서울시는 네이버 랩스에 지하철 역사 도면과 지하철 역사 내 엘리베이터 또 에스컬레이터 위치 정보, 저상버스 위치 정보, 버스 내 승객 혼잡도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자동차 운전자가 내비게이션 기능을 통해 최단 시간 경로를 안내받는 것처럼 교통약자도 지하철 역사 내에서 보행 경로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빨리 개발됐으면 좋겠네요. 이제 마무리 순서입니다. 최근 한 문화심리학자의 재미있는 칼럼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쉽게 열받고 욱하는 사람들 얘기인데요. 이런 타입의 성격을 미국의 심장 전문가 프리드럼은 A타입 인간으로 분류했습니다. 쉽게 열받고 욱하는 사람들, 혈액형 A형과는 무관한 얘기고요. 이 같은 성격의 사람은 사실 많은 일을 한꺼번에 처리하면서 성취감에 사로잡힌 유능한 사람으로 분류되지만은 심장 질환에 걸릴 확률도 높다고 합니다. 저도 이런 성향이 조금 있는데 이런 사람들 때때로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무리하지 않나 이런 스스로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뉴스프리즘 뉴스 자키쇼 지금까지 편집국장
임병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